네. 아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가게 오신 고객분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코딩에 관련돼서 이거를 그냥 놔둬도 되냐고. 사실 좀, 그냥 뭐, 악플러들, 뭐, 저한테 뭐, 비난하는 글들, 뭐, 그냥 뭐, 그러니 그냥 하나의 저의 그런 양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께서도 궁금증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내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동차의 프로그래밍 코딩. 네. 컴퓨터로 우리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C 언어를 써서 어떠한 거를 타자를 쳐서 도스 화면에서 이런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짠다. 물론 그거의 기본적인 코딩의 의미는 맞겠죠. 하지만 자동차에서도 프로그래밍하고 코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일지어도 우리가 쓰는 명칭과 우리가 쓰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름을 인정해달라고 만든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동차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코딩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자동차 코딩이라는 거는요, 생긴 지는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2000년도 초반? 제가 현대기아 차를 이제 주력으로 정비를 할 때에는 이런 자동차 코딩은 그 기껏 해봤자 에어백의 베리언티 코딩? 뭐 이거 잠깐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수입차, 유럽차를 정비를 하고 나서는 이 프로그램 코딩이 엄청 중요하다고 알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차들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랜드로버 제규어, 포르쉐 이 7개 차종은 물론 다른 차종도 있겠지만 주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 자, 앞으로 설명 들어보세요. 자동차 코딩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의 각각의 그 나라에 팔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법적 규정을 지켜야 그 차에서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 세계 많은 그 규정을 다 맞춰서 부품을 다 따로따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단가가 안 나와요. 그 나라에서 그 부품이 얼마나 팔릴 줄 알고. 하드웨어 단일화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A라는 부품은 동그라미로 A가 될 수도 있고 네모로 A가 될 수도 있고 세모로 A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부품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정값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시청자분께서는 각 나라별로 부품을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수정을 통해서 만들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간단하게 그게 있었어요. 뭐 특정 나라에서는 앞에 있는 미등이 계속 켜져 있어야 돼. 어떤 나라는 뭐 예를 들면 뒤에 후방 안개등이 계속 켜져 있어야 돼. 뭐 이런 나라별로 어떠한 옵션 등하류가 가장 눈에 보이기 쉬운 거겠죠. 그거에 따라서 같은 부품에서 설정값만 바뀌면 그 해당 부품이 바뀌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부품을 샀을 때에는 그냥 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 인터넷 설치, 그러니까 PC에서 우리 윈도우 설치라고 하잖아요. 윈도우 설치를 저는 되게 자주 많이 해봐서 이제 그 느낌을 알거든요. 뭐냐면 윈도우 지금 11까지 나왔지만 10 이전 이제 7 이때만 해도 내가 윈도우를 설치를 해주면 각각의 뭐 그래픽 드라이버, 뭐 적어도 뭐 키보드, 뭐 마우스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드까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그 해당 내가 장착한 컴퓨터에 있는 그런 해당 장착되어 있는 이 모듈이 동기화가 됐단 말이에요.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선 랜을 쓰려면 랜 카드의 드라이버를 잡아줬었어야 됐어요. 그 개념이에요. 해당 부품을 끼면은 그 부품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제작사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완성도 높게 만들었지만 발생되는 버그라든지 문제들이 있으면 최적화하고 고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계를 계속해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타시는 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뭐 엔진 오일이 느는 디젤차에 뭐 문제가 있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EGR, BMW, EGR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잘 만들었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버그들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중고 부품을 쓰거든요. 중고 부품에서는 똑같은 A라는 부품이 소프트웨어 C 버전이 있고 F 버전이 있어요. 근데 내 차는 F 버전하고 맞는데 C 버전으로 되어 있으면 F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도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는 프로그램 코딩은 해당 부품에 이 내 차와 동기화를 시킨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뭐 엔진 컴퓨터나 뭐 좀 핵심적인 중요한 부품들만 있었지만은 요 근래에는 이제 테일램프까지 뭐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코딩 프로그램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젠 테일램프까지 왔기 때문에 뭐야 테일램프도 코딩을 해야 되는구나. 와 그래서 나는 그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코딩해야 되는 이유는 자동차별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대번호를 치면은 뭐 4도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뭐 휠베이스가 0mm이다. 이건 아우디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 해당 연료 품질은 뭐 98론 들어간다. 이런 해당 이 차에 대한 옵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 맞춰서 그 부품에 쓰여지는 거예요. 자, BMW 같은 경우도 국가사양이 L802A, 그다음에 에어컨은 35534A, 한국 버전은 867A. 이런 게 이 차대번호에 따른 옵션 코드라는 거예요. 이 코드들이 그 해당 모듈로 들어가져야지 그 차에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리고 그러면 왜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왜 코딩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C언어 쓰시는 건가요? 부끄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BMW 진단기에서 실제 장거리 레이더 모드를 바꾸면 나오는 고장 코드인데요. 정수석 주행장치 코딩, 정수석 주행장치 프로그래밍과 코딩이라고 나와요. 고장 코드가 새 부품을 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하고 코딩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읽기밖에 더 있어. 자, 그래서 이 고장 코드를 읽어보면 컨트롤 유닛의 코딩 데이터가 차라리 맞지 않는다. 이 고장 코드 이제 읽혀지죠. 야, 이거 BMW 교육을 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로그램 C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인코딩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 값이 안 맞으니까 뜨는 고장 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결한 거지. 지금 보면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전문으로 하니까 조금 내장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FRR이라는 게 장거리 레이더 모듈인데, 부트로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 카푸드하고 CAFD가 뭐냐면 코딩 값이에요. 지금 새 거로 끼니까 카푸드 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펄트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모듈을 이렇게 코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BMW 센터 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E6는 센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하나의 모듈에는 부트로드, 카푸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번호가 이제 최신 버전이냐 아니냐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벤츠로 올게요. 벤츠는 얘도 A90이거든요. 이거는 범퍼 안쪽에 있는 레이더 모듈인데 봐봐요. 똑같아요. 아댑테이션으로 가면은 SCN 코딩이라고 나와요. 코딩, SCN 코딩. 네? 벤츠는 SCN 코딩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이미 꽤 오래됐어요. SCN 코딩이라는 말은 2000년도 초반 때, 아니 그 전부터 아마 있었을 단어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래밍이랑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죠? 이거는 이제 벤츠에서 쓰고 있는 이제 DTS 모나코라는 건데 해당 소프트웨어 버전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SBC에다 모듈에다 프로그램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로 전용 진단기에서 클릭만 해서 하는 거 맞아요. 클릭으로 해서 하는 거지만 그 클릭은 소프트웨어 운영 능력인 거예요. 우리
포토샵에서 그림 그리는 것도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 소프트웨어를 얼마만큼 잘 쓰고 활용할 수 있냐의 차이인 거죠. 얘는 이제 베르엔티 코딩이라고 해요. 얘는 모나코에서도 코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독일어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옵션 코드에 따라서 이 보면은 이제 이 코드 값이에요. 이진법으로 나와 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조 코딩이나 그런 수정 코딩을 통해서 모듈을 동기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아우디. 아우디 봐봐요. 컨트롤 유닛이 잘못 코딩됨. 코딩의 단어가 엄청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전기식 주강 장치가 코딩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는 버그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결함이에요. 이제 R8이거든요. R8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결함이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코딩이에요. 코딩. 011000092405F01202 코드 넘버예요. 그리고 부품 넘버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번호고 지금 보면은 이 코딩 넘버에 따라서 해당할 수 있는 사양들이라는 거예요. LED, 그다음에 뭐 전조등 워셔 시스템, 비상제동, 뭐 엔진룸 등이 있다.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차에 대한 해당 그 차대 번호에 따른 옵션이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백업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 코딩 값을 좀 더 쉽게 푸는 건데 어떠한 오토매틱 루프 인스톨, 그러니까는 뒤에 루프가 열리고 닫히고 닫냐, 리어 스포일러가 있냐 없냐 이런 설정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자, 랜드로버도 봐봐요. 지금 랜드로버는 하나 차이는 있어. 얘네들은 코딩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앙 구성이 잘못되었다. 호환되지 않는 구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모듈을 끼면은 지금 보면은 이슈 데이터가 0000 나와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FK72 이걸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들이 프로를 코딩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고장 코드가 그래서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음. 프로그램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번엔 포르쉐예요. 포르쉐에도 똑같게 코딩 프로그래밍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자동적으로 이 차대에 맞게끔 하냐, 수동으로 하냐.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번호 C02는 미국,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C07이면 이탈리아, C08은 재팬. 그 다음에 해당 어떠한 아까 얘는 옵션 코드 있죠. 뭐 484에 대한 옵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인스톨드. 이게 바로 자동차에서 쓰는 프로그램 코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테일램프에 대해서 코딩이 왜 필요하냐면 보면은 지금 바깥쪽 좌측 미등 모드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그 영상 찍을 때 우리 PD한테 뒤에 안 나오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카푸드가 FFF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리어 REM에서 그냥 전원을 줘서 켜지고 꺼지고. 하지만 이제 얘네들도 코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딩 데이터가 차량에 맞지 않는, 코딩되어 있지 않았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가 있던 거를 제가 프로그래밍하고 코딩을 통해서 해결한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점점 저도 이게 이 업을 하면서 힘들어진 게 2000년도 이제 한 2021년, 22년까지는 좀 수월해요. 쉽게 되고. 근데 23년도 이후부터는 사실 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져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웃기겠지만 테일램프 뒤에 코딩하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하면 금방 하시겠지만 저같이 이제 오프로드 그 애프터샵 같은 경우는 신형차를 코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잘 순차적으로 어렵게 해결이 돼서 성공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그냥 악의적으로 생각할 거 없고 있는 그대로인 거고 사실 코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내용들이 좀 퇴색됐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VO 코딩이라고 해서 쉽게 노트북을 갖고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코딩을 해서 나의 옵션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자동차 코딩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저는 코딩을 통해서 중고 부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장난 모듈을 수리하거나 또는 이제 신차들은 서비스 센터에서 사실 뭐 우리 같이 애프터 샵에
뭐 기술을 공유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려주지 않는 기술을 저희 나름대로 오프 더 레코드로 통해 가지고 따로 연구하고 계속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 코딩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한 파츠로 제가 담당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 프로그램 코딩 때문에 저한테 방문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의 포인트는 프로그램 코딩이라는 단어가 뭐 자동차에 쓰이는 거는 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설계하는 용도 있겠지만 다른 영역이고 다른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역할을 한다를 오늘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좀 뭐 웃기다 짜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사실 좀 상처받진 해요. 제가 뭐 그냥 무덤덤하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제가 뭐 주제로서 다룰 만한 내용 있으면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프로그램 코딩, 자동차는 다른 거다.